이번 시간에는 호흡 명상에 대해서 부처님 경전에서 어떻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호흡 명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주에 제가 이제 호흡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호흡 명상이 이제 불교 역사상 정말 중요한 명상법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이제 그 이유가 저번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부처님께서 사실 이제 깨달음을 이룬 그런 계기가 된 명상법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어린 왕자 시절에 경험했던 호흡 명상을 통해서 초선정을 경험하게 되죠. 만약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고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길을 모색했을 때 이제 길을 찾기 쉽지 않았겠죠, 그죠? 왜냐면 어릴 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다시 떠올려서 이 길로 가면은 정말 이제 깨달음에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고행을 버리고서 이 중도의 길을 찾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제 선정에 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깨달음에까지 이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역사상 너무나 중요한 명상법이죠. 이 호흡 명상을 뭐 당연히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는 계기가 됐던 명상법이기 때문에 경전에서도 여러 곳에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 제자들도 이런 호흡 명상법을 수행을 많이 했고, 또 제가 수행자들한테도 이런 호흡 명상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 명상법 통해서 수많은 뭐 성자나 아란들도 지금까지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그 소중한 명상법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호흡 명상에 대해서 경전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경전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하여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이렇죠. 이제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떤 곳이죠? 이제 고요한 곳이죠, 그죠? 번잡하고 시끄러운 곳을 떠나서 다른 어떤 이제 내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가 없는 고요한 곳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끄러운 이런 데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지만은 호흡 명상을 하기에 적절한 곳은 그래도 조용한 곳이면은 훨씬 낫죠. 여러분들 여기 명상을 하면서 지금 좀 조용한데 만약에 이제 뭐 창을 열어서 차 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방해가 될 거예요, 시험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고요한 장소가 사실은 이제 호흡 명상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장소입니다.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고요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전철을 타고 간다, 이러면은 뭐 좀 시끄럽죠, 그죠? 버스를 타고 간다, 이 시간이 남잖아요, 그죠? 시끄럽죠. 또는 뭐 옆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나는 그냥 어디 커피숍 같은데 이런 데도 앉아 있다, 이러면 옆에서 막 잡담하고 이러면은 좀 시끄럽죠. 물론 그런 때도 사실 명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근데 때로는 이제 재밌는 게 그럴 때가 우리 명상이 잘 될 때가 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고요해서 내 마음을 흩트릴 그런 요소가 없는 그런 조용한 곳이 명상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시끄럽고 뭐 이런 데가 잘 될 때가 꽤 있어요, 이게. 직접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요한 데서는 뭐냐면 이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자세를 탁 잡고 좌복을 딱 펴 앉아가지고 이제 뭔가 준비를 한단 말이죠. 준비를 하고 나서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내 자세를 잡고 고요한 데 앉았으니까 뭐 이제 딱 뭐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뭔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뭔가 기대감이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는 게 많으니까 투자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도 투자하고 장소도 다 내가 적절하게 조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투자한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다 이제 그 얻고자 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큰 장애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얘기했던 그 감각적 욕망, 그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 또는 뭐 탐진충의 탐심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럴 땐 또 이제 긴장도 많이 하거든요. 잘해야지 하면서 긴장하면서 꼭 확 이제 호흡을 확 잡으려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자세를 잡고 이럴 때 또 안 될 때가 꽤 있어요. 고요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히려 전철 타고 간다. 이럴 때 이제 그냥 앉는 거죠. 시끄럽고 하니까 기대감이 없어요. 뭐 이래 뭐 명상이 되겠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앉아서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내가 그 욕심이 사라지니까 원하는 마음도 불만족도 없단 말이야. 기대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명상이 잘 돼서 정말 편안하게 명상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이 뭐 급시험에 이런 데 있으면서 막 옆에서 막 떠들잖아요. 떠드는데 그냥 뭐 잠시 앉아볼까 이랬는데 또 그럴 때도 잘 된 데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때는 기대감이었거든요. 상황이, 환경이 내가 뭐가 뭐 되겠나 이게 기대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죠, 이제 그냥 하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도 없고 당연히 욕심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고 긴장도 안 되죠. 바라는 게 없으면 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오히려 이제 이제 마음속에서 진짜 놓아버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잘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이제 태도를 가지고 하는가. 사실 그런 사례를 봐도 훨씬 그런 마음의 태도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마음 속에서 기대감 없이 욕심을 놓아버려서 그냥 하는 거죠, 이제. 릴렉스 하면서 긴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훨씬 더 이제 사실은 환경보다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고요한 곳에 가면 명상에 훨씬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사실 환경이 이렇게 돼도 잘 이제 명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마음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이걸 훈련시킨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숲속에 가거나 나무가에 가거나 빈방에 가거나 뭐 여러분들도 어쨌든 고요한 어떤 자기 방에 가거나 고요한 장소에 가는 이렇게 되면 이제 명상에는 유익한 어떤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빈방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세우고 우리가 자세를 배웠죠, 그죠? 이제 자세 가부좌 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배우고 허리도 펴고 저도 얘기했지만 허리를 세우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바르게 세우되 너무 긴장을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긴장을 하면 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제 마음으로 갈 정신적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이제 몸에만 내가 주의력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를 바로 세우되 거기서 살짝 힘을 빼서 긴장을 푸는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않는다 이럽니다. 전면의 마음을 챙김을 확립하여 않는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제 좀 이 호흡 명상을 좀 뭐 여기저기서 배우신 분들은 전면의 마음 챙김을 확립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한글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면이니까 전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전면이 앞이잖아요. 전면. 근데 사실은 이게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 경전 같은 경우에는 빨리어를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아마 이게 전면에 이런 뜻이 뭐냐, 빠리묵강일 거예요, 아마. 원어가. 빠리묵강이 뭐냐면, 이제, 빠리가 뭐 전체, 뭐 이런, 뭐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묵감이 앞쪽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앞에, 전면, 앞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오히려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이 마음 챙김을 중심에 두고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위치적으로 앞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것처럼 마음 챙기면서 마음 챙김을 내 중심에 두면서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제 너무 이제 그 해석을 전면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코끝에서 호흡을 알아차려야 된다. 또는 뭐 인중에서 알아차려야 된다. 콧구과 인중 사이에서 어떻게 공간에서 알아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좀 그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기다 탁 앞쪽에 여기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기서 탁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니까 보통은 긴장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긴장을 많이 해서 심한 경우에는 약간 안면에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조금 이 긴장이 모여서 뭔가 이제 우리하게 이게 뭐가 이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이제 눈 딱 가면 눈이 이쪽으로 이제 몰려가지고 다시처럼 이제 눈이 몰리기도 하고 이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한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은 그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이런 방식으로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코끝에다 이걸 맞추면 이거는 코끝 플러스 호흡 알아차림이지 순수한 호흡을 알아차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중에 여기를 주의력을 두면은 인중 플러스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이지 순수한 호흡 명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수한 호흡 명상하고 조금 각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위치를 지정해서 잘못하다 보면 호흡이 삐끗해서 방향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때로는 이게 위치를 지정하다 보면 그 긴장뿐만 아니라 방향의 각도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 위치를 딱 이제 신체적 위치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쪽에다 뭔가 다 막 신체적 에너지를 모은다고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호흡 명상하고, 불교 호흡 명상하고 조금 길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미미한 문제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죠. 제일 좋은 거는,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릴 때 위치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들숨이 들어가면 들숨이 들어간 줄 알고, 날숨이 들어가면 날숨이 들어간 줄 알면 되는 거죠.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위치에서 알아질 수는 있죠, 이제 저절로. 그렇지만은, 신경을 안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 위치가 어딘지 인식이 안 되거든요. 주의를 거기에 안 기울이면 되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의를 여기 딱 기울여서 여기 딱 보자 하면은 여기, 이쪽에서 딱 이제 신경이 계속 쓰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호흡이 들숨 들어왔다 나왔다 하되, 이 위치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호흡이 나가면 나간 줄 알고, 여기에 초점을 맞잖아요. 호흡이 들어오고 나오는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위치가 인식이 안 됩니다. 우리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이게 인식이 되거든요. 무엇이 인식이 되냐가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위치를 신경을 안 쓰고 들숨과 날숨이 나가는 것, 이것만 이제 알아차리다 보면은 위치가 어딘지도 신경 안 쓰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곳에 신체의 어느 특정한 부분의 위치를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할 때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릴렉스한 마음으로 휴가를 왔다, 여름 휴가를 왔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호흡 명상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들숨, 날숨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호흡 명상을 16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단계가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2단계가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쉼을 알고 짧게 들이쉴 때는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쉬는 줄 알고 짧게 들이쉴 때는 짧게 들이쉬는 줄 알고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쉬는 줄 안다. 요게 이제 1단계, 2단계죠, 이게. 근데 이것도 사실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그럼 호흡을 길게 만들어야 되나, 이게. 안 그러면 호흡을, 첫 번째 1단계 길게 만들고, 호흡을 쫙 길게 만들고, 2단계에서 호흡을 짧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또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은 1단계, 2단계는 뭐냐 하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어떤 기준을 볼 때 길이냐 짧으냐 이것을 아는 것인데 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호흡에 사실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호흡이 처음에는 너무 무미건조한 게 있거든요. 여기에 처음 하다 보면은 호흡 이게 뭐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흥미를 좀 붙이기 힘들단 말이죠. 그러려면 뭔가 호흡의 특정한 특징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은 줄 안다는 그런 특징을 잡아내서 그러다 보면은 길거나 짧으면 요게 이제 약간의 재미가 되는 흥미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처음에 호흡에 조금 익숙해지는데 호흡 인식이 좀 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 사실 1단계, 2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이런 방법 위에 처음에 호흡이 좀 너무 섬세하고 미세한 어떤 이제 신체의 작용이기 때문에 호흡이 잘 알아차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마음이 정제가 좀 덜 되면은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 조금 약해서 그렇죠. 이게 그럴 때는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붓도 이런 어떤 그걸 붙여요. 붓도가 뭐냐면 부처님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들이쉬면서 붓, 내쉬면서 도 이렇게 해가지고 붓도 이렇게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흡 명상을 하는데 사실 흥미를 일으키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면 좀 무미건조하잖아요. 붓도 하면은 특히나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심이 대단하거든요. 불교 가고 하니까 부처님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감흥하고 다릅니다. 이게 부처님 하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믿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처님 하면 아유 부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부처님 이렇게 되니까 이 마음속에 감흥이 생깁니다. 이게 감흥이랄까 어떤 기쁨이랄까 이런 거 생기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붓도 하면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즐거움이랄까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걸 잘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처음에 호흡 명상을 시작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처음에 호흡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는 이런 어떤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흥미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똑같이 어떤 일 해도 어떤 일에 흥미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내가 옛날에 어디 누구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이 아마 무슨 IT 기업을 일군 분인데 어디 미래산업개발인가 하여튼 그런 데가 있나 봐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워낙 이제 하여튼 그쪽으로는 되게 이제 유명한 IT 쪽으로 유명한 분인데 나이가 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IT 기업을 일으킨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군대에 처음 갔을 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호기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총검수를 하잖아요. 총검수를 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싫어한단 말이죠. 총검수를 하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총검수를 하는데 총검수를 하는 게 그게 너무 재밌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총검수를 하는데도 그게 그동안 축구때 원리가 있잖아요.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힘을 쓰고 이렇게 이제 총을 어떻게 다루고 이런 데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축적된 그 노하우가 거기에 직접이 있단 말이죠. 그 몸을 움직이고 총을 어떻게 쓰는가.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원리가 너무 이제 그 탁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아, 이런 이치가 있구나. 여기 이런 노하우가 들어있구나 하면서 그런 걸 배우면서 너무 재밌게 총검수를 배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총검수 그냥 생각만 해요, 싫죠, 이제. 저도 이제 군대 갔을 때, 저는 총이 너무 싫다고, 이제.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다 싫은 거예요. 총 만지기도 싫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이제 이런 사람하고, 그렇게 흥미를 가지는 사람하고 사실은 뭘 하나를 배워도 흥미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훨씬 빨리 또 이제 그 하는 때도 사실 힘도 별로 안 들면서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니까, 흥미를 가지고. 뭐든지 다 그런 거죠. 뭐든지 흥미를 가지고 하면은 나름대로 그 재미가 있고 원리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따라 하면 이제 참 힘든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우리가 군대 같은 데 달리기를 하죠. 달리기를 하면 이제 앞에서 이제 보통 이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앞에서 누가 탁 이끌고 하는데 그 페이스에 맞춰서 이제 막 달리기를 한 뒤에서 한번 뛰는데 앞에서 뛰는 사람 별로 안 힘들어요. 이제 본인이, 그래, 이렇게 이제 속도를 좀 냈다가 이제 천천히 갔다가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이 구상을 하는 거지. 속도랄까 이런 것들을 코스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거기 흥미를 가지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덜 힘든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데도 힘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데도 힘들고 이렇게 좀 재미가 없는 거죠, 이제. 이게 명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태도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런 어떤 뭐 이런 마음이죠. 야, 부처님이 어떻게 진짜 이제 이 단순한 이 호흡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까지 이뤘는가? 야, 이런 이치가 어딨냐? 참 신기하다. 야, 이 어떻게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고해지고 삼매 들고 결국은 이 삼매 힘을 바탕으로 해놔서 지혜가 생겨서 깨달음까지 있는 게, 야, 정말 이제 대단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런 어떤 이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호흡 명상을 하면 그게 처음부터 이제 내 호흡 명상을 해서 경험하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재밌으니까 이제 호흡 명상하는 것도 더 이제 몰입이 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하고 그게 아니라, 뭐, 호흡 명상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하지,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이게, 그 재미를 느끼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에 그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자꾸 불어넣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신기한 호흡이라는 게 신기한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요즘 같이 이런 어떤 그 기술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도 우리의 이 호흡 기관 같은 이렇게 복잡한 기관 못 만들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야, 이게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들숨과 날숨 이렇게 이제 호흡을 들이쉬면서 이 생명체가 이 생명을 유지를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이게 내 마음이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되고 강력하게 개발이 되고 결국은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고 지혜가 생기는지 이렇게 이제 관심을 계속 가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명상을 하는 게 훨씬 이제 재밌어지고 재밌다 보면 이제 사람이 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흥미와 관심을 불어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미건조하게 하면 이게 별로 잘 안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라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쉬라며 공부 짓는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내쉰다. 이것도 사실 번역이 좀 뭐랄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보통 몸이라고 할 때 여기서 원어로 까야라고 하는 까야. 그 원래 이제 빨리어로 까야입니다. 근데 이 까야를 그냥 신체적 몸으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을 경험하면서 하면 호흡 명상 하다 보니까 뭐 그 몸도 찌릿찌릿해지고 뭔가 이제 뭔가 희열도 좀 생기고 몸에서 기도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럼 맞네 정말 온몸을 경험하면서 하는 게 맞네 이렇게 호흡 명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근데 그건 좀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이게. 그건 약간 이제 몸에 기를 느끼는 거죠. 이게. 몸에 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까야는 원래 쓰일 때 이제 그 신체적 몸으로도 쓰이지만은 그 이제 그 신체적 몸이 아니라 어떤 그 뭐 전체 뭐 이런 것도 쓰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body 이런 게 있잖아요. 바디가 뭐 몸의 바디도 되지만 뭐 바디 오브 뭐 오르가니즘 어떤 뭐 단체의 뭐 단체라고 할 때 어떤 이런 어떤 바디로 되잖아요. 이게 이런 것처럼 그 이 까야라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신체라는 것도 쓰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어떤 전체 이런 거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건의 몸통이다 이러잖아요. 사건의 몸통이라는 신체적 몸통을 알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의 어떤 이제 뭐 핵심이 누구냐 이런 의미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원어 까야도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온몸이라는 것은 그냥 신체의 몸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전체를 알아차리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명상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리잖아요. 편안하게 아까 우리가 유도명상 하듯이 알아차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런 이제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호흡을 처음에는 뭐 10% 20%만 알아차렸다면 나중에는 점점 20% 30% 나중에는 잠시도 틈이 없이 들숨과 날숨을 전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가 축적이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이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도 가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쌓이고 그러면서 마음 챙김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어두워진 마음에 불을 밝히는 것 같거든요. 불을 밝히니까 이제 더 잘 보이는 거죠. 호흡을 더 잘 알아차리게 자연스럽게 내가 의지로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밝아지면서 내 마음이 깨어나면서 호흡을 점점 많이 알아차리게 되고 나중에는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서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의지로서 내가 호흡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알아차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지로 가지고 내가 잠시도 놓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의지력 있는 사람이고 나도 집중력 있는 사람이고 나도 나름 똑똑한 사람인데 이 정도 못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집중력이 좋은 사람도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속의 일과와는 달리 우리 명상의 발전은 뭐냐면은 놓아버림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일은 잡아서 다 가능하죠. 그렇지만 명상은 잡고 있거나 놓아버리는 거, 그 욕심을 놓아버리는 거, 원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불만족을 놓아버리는 것. 여기에서 사실은 마음의 고요와 평화와 행복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로서 집중해서 꽉 잡아서는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기 불가능합니다. 잠시 그렇게 됐다고 해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억지로 이제 계속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잡겠죠. 이제 어느 정도는 잡지만은 저번에 설명했지만 여기 이제 이게 이 컵을 탁 들고서 물이 들어 있잖아요. 들고서 이렇게 이제 컵을 들고서 이 컵 속에 있는 물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1분, 2분, 5분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좀 흔들립니다. 이게 완벽하게 고야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애를 쓰면은 어느 정도까지 고야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10시간, 12시간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그죠?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낸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흡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괴롭습니다. 괴롭고, 결국은 이게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제 또, 떨어졌다. 또 의지를 가지고 또 잡으면 조금 올라갔다가, 힘드니까 또 떨어졌다. 이렇게 계속 이 반복입니다.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반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수행이 너무, 명상이 너무 이제 그냥 힘든 고역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제 내가 처음에 시작은,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뭔가 이제 이러기 위해서 명상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이제 명상이 오히려 내 삶의 짐이 되는, 수행이 오히려 내 삶의 짐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지로 잡는 건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명상은 잡고 있던 것들을 놔버림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지, 결코 내 의지로서 잡아서 내가 욕망해서 이렇게 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발전을.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딱 놓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딱 잡고 있다가 탁 나와서 이러면 뭐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이게. 신경 안 쓰면 그냥 저절로 이게 이 컵 속에 물이 고요하게 멈추는데, 자꾸 신경 쓰니까 이런 건 좀 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잡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이 잡고 있는 게 하도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잡고 있다 잠깐 내려오는데, 아이고, 불안한 거든. 불안해 또 잡고 이제. 잡고 있다가 잠깐 내려오는데, 이 불안하거든. 또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명상이 발전하는 건 뭐냐면은, 이 놓고서 오래 할 수 있는 게 명상을 잘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잡고 싶은 마음에서 이거 자꾸 버릴 수 있는 거.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의지를 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명상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편한가. 내 들고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명상이 발전하는 과정이 에너지 소모가 줄어드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들고 있으면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힘들잖아요. 놓으면 내가 뭐 힘들 게 뭐 있어요. 그냥. 저절로 이거 멈추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숨과 날숨의 전체를 알아차리는 어떤 단계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의지로서 내가 그까지 도달해서가 아니라, 놓아버림을 통해서 그 원인이 축적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명상이 발전 안 한다고 해서 전혀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적절하게 내가 명상이 잘 될 원인을 자꾸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의지를 버리고,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명상에 흥미를 가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원인을 내가 잘 찾고 있으면 잘 되겠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원인 사람이 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들숨과 날숨의 전체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약간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어 때도, 이게, 뭔가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내버려 두지 못하고 자꾸 개입을 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마음을 흔들려는 이런 어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네 번째가 나옵니다. 호흡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 하고, 호흡의 작용을 편안하게 하면서 숨을 내쉬리라 공부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때 호흡에 자꾸 개입을 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을 스스로가 방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에고의 발현이죠. 그럴 때 이제, 호흡을 여기서 이제 개입하는 걸 탁 놔버리고 호흡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는 공부 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하면서 공부 짓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행복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여섯 번째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 호흡 명상이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들숨과 날숨을 잠시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다 보면은, 거기서 마음속에서, 이 즐거움, 희열과 행복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 속에서는 뭔가, 우리가 이제, 내 감각의 욕망을 충족시키면 즐거움을 얻거든요.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구나, 즐겁죠. 아주 이제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면, 듣기 참 좋네, 즐겁잖아요. 또는 내가 보기에 아주 멋진 걸, 야, 멋지다. 요즘 바다를 보면, 바다 멋진다 하면서 이제 딱 기분 좋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내 감각들을 충족시키면서 즐거움을 얻죠, 이제. 감각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호흡 명상을 통해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호흡을 전체를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내면에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상당히 강력한. 이게 참 묘한 것이죠. 밖에 의지하는 것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이제 사실 그 즐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확 충전이 되니까 여기서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우리 마음은 평소에 너무 이제 움직임이 사실 많습니다. 항상 활동적입니다. 자꾸 경계하면서 계속 활동을 한다. 과거를 갔다가 미래에 갔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거든요. 쉬지 못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 사티가 강해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정신적 에너지가 계속 이 풍선에 바람 빠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서 그대로 이 자리에 멈춰서 들숨과 날숨을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들숨과 날숨을 알면서 점점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이게. 처음에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이 정도 진동이 있다가 나중에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면 진동이 거의 없어요. 약간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거의 멈추게 되거든요.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묘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려면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역기도 들고, 뭐, 스쿼트도 하고, 뭐, 팔굽혀 펴기도 하고, 자꾸 이제 근육을 써야 된단 말이죠, 이게. 거기에 압력을 주면서. 그래야지 이제 근육이 생기고 강해지죠. 근데 이제
정신적인 근육은 그 반대입니다. 영적 근육은 가만히 멈춰야 강력해집니다. 정적 에너지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멈췄을 때 그때 이제 충전이 됩니다. 이게. 이 정적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새 속에서 경험하는 그 에너지가 좀 다른 겁니다. 종류가 다른 겁니다. 놓아버리면서 오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이제 그대로 마음을 멈췄을 때 충전이 되고 이게 알아차림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치 에너지 충전됐을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희열과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거 호흡을 전체를 알아차리면 마음이 점점 멈추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현재의 순간에. 호흡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 이 자리에 멈추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제. 점점 현재의 순간에 깨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마음의 멈춤을 통해서 정치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놓아버리면서 온 즐거움과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옛날에 그 세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즐거움하고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좀 명상의 맛을 좀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조금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야, 그래서, 명상을 왜 하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아, 이거 얼마나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좋은데, 즐거운데, 밖에서 아무리 이거 놀아봐라, 이런 즐거움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다른 종류의 벗어나면서 놓아버리면서 생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즐거움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처님 당시에는 그 외도 이제 수행자들이 부처님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그래요. 그 경전에 나온 얘기인데, 그 부처님 제자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지 않냐고, 즐거움을 추구해서 그 무슨 수행이든 무슨 깨달음을 얻겠냐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다고 그래요. 부처님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얘기하니까, 혹시나 외도들이, 다른 외도 수행자들이 그런 비난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며 수행하지 않냐고 얘기하면은, 맞다고 수긍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맞다고. 예, 그래, 수긍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더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면은 결국은 4가지 목표점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은,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럴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음이 4가지 단계로 이끄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즐거우면서 깨달음까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즐거움을 즐기면서 추구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5단계, 6단계입니다. 7단계가 뭐냐면은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드리시리라 공부 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 공부 짓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7번째 단계는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8번째는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요게 또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이게. 마음의 작용이 뭔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교 명상, 호흡 명상을 통해서 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뭐냐, 마음의 작용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호흡 명상을 통해서 쭉 하다 보면은 호흡 전체가 알아차려지고, 그리고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는 굉장히 즐거운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제. 아자람 브라함스님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호흡, 이렇게 표현하죠. 아까 얘기했던 행복을 경험하면서, 희열을 경험하면서 호흡 명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이런 과정이 뭐냐면은 점점 5가지 감각 경력, 안이비설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시각 영역 또는 청각 영역, 후각의 영역, 그리고 이제 그 맛의 영역, 그다음 미각의 영역, 그리고 이제 촉각의 영역, 이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점점 더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을 처음 시작해도 좀 지나다 보면 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점점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보이는 건 당연히 없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호흡을 전체 알아차리고 호흡을 알아차리고 굉장히 즐거워진 단계에 이르잖아요. 이런 게 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이 뭐랄까 굉장히 단순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작, 중간, 끝 이런 게 인식이 되지만 나중에는 호흡의 시작, 중간, 끝이 인식이 전혀 안 됩니다. 그냥 이 순간에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에. 나머지는 다 이제 거의 이제 인식의 영역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냥 이 순간에 호흡을 딱 하는 이것만 남게 되죠.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호흡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이설신 그러니까 이제 5가지 감각 영역 중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호흡의 그 몸에서 느껴지는 호흡의 느낌이란 말이죠. 이제 요게 마지막에 이제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여기까지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입서신 5가지 감각령 오감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뭐가 있죠, 우리가? 마음의 영역밖에, 안입서신 의의 영역밖에 안 남잖아요. 마음의 영역밖에 안 남는 거죠. 요건 여기 마음의 작용을 경험한 요걸 설명한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호흡은 하고 있죠. 언제나 호흡은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호흡이 인식의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것이죠, 이게. 호흡의 인식의 영역에서 사라지면은 이게 조금 되게 이제 신기한 경험입니다, 이게. 신기한 경험이고, 너무 이상한 경험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에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거기서 벗어난 적은 이런 수행을 통해서 벗어나지 않으면 벗어날 기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거기에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어떻게 하면 5가지 감각 영역, 오감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서 순수한 마음의 영역만이 내 인식에 남는 거죠, 이제. 이거 되면 이제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기도 하고, 굉장히 생경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겠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경험이고, 너무 이상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8번째,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불안하고 뭐 이래도 마음을 편안히 하는 거죠.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이구나. 이런 것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불안할 이유도 없고, 내가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대로 내가 그동안 명상을 하듯이 수동적으로 편안하게,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내면서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9번째가 나옵니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들이쉬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라. 이게 이제 9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경험하면서 얘기하잖아.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어떤 빛 같은, 명상에서 니미따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호흡이 사라진단 말이죠. 호흡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때로는 이게 그 전에 이제 호흡 명상을 하면서
아주 만족하면서 즐거움을 많이 개발했다면은 바로 이제 9번째 단계 마음을 경험하면서 니미타가 바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앞에 단계가 니미타가 나타나기 전에 그냥 그것만 호흡만 사라진 단계가 보통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바로 나타나든 안 그러면 이런 그 뭐랄까 호흡이 사라진 이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든 결국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데 보통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순수한 마음의 반영인 거죠, 이게. 5가지 감각 영역을 벗어난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 일반적으로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빛의 형태가 좀 다양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나타나는 빛이라는 것 자체, 이건 빛은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대상이잖아요, 그죠?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졌는데 시각적인 대상이 또 나타나냐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5가지 감각 영역에 기반해서 이게 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영역이 어떻게 해석할 그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의 어떤 기억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그래도 그나마 유사한 것들을 뽑아내서 그걸 이제 반영을 시키는 거죠, 이제. 마음의 반영인 거죠, 이게. 빛은 아니지만 빛으로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니미타라는 어떤 빛으로서 내 순수한 마음,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순수한 마음이 좀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점점 정제되고 어떻게 보면 단순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그전엔 5가지 강령이 복잡하게 이렇게 있다. 이게 점점 거기서 벗어나면서 나중에는 5가지 강령이 완전히 사라지고 니미타라는 빛의 형태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니미타가 나타난 다음에 10단계, 11단계 마음을 기쁘게 하면 들이쉬라고 내쉬고 마음을 고요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니미타를 좀 더 발전시키고 또는 더 안정화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 마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만족이랄까 니미타가 나타났을 때 그런 빛에 대한 불만족 같은 걸 버리고 또는 이런 이 마음에 이 니미타가 나타났을 때 내가 마음이 또 흥분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 욕심이 나거나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을 아주 뭐랄까 고요하고 부동하게 만드는 이런 태도를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니미타를 개발하고 안정화시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2단계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쉬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 내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해탈케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선정에 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나오는 바른 선정이 뭐냐 하면 경전에서 얘기할 때는 초선, 2선, 3선, 4선을 바른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정이잖아요. 바른 삼매 또는 바른 선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초선, 2선, 3선, 4선을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이제 이 선정에 드는 것을 이제 12단계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뭐 심해탈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게. 또는 일시적인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이 니미타를 통해서 니미타가 굉장히 밝아지고 안정화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보통 이제 니미타를 속으로 보통 빨려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니미타가 이제 그 사람 인식을 완전히 덮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정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단계 무상을 관찰하면서 그 다음 14단계 탐욕의 휘발임을 관찰하면서
15단계 탐욕의 소멸을 관찰하면서 16단계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뭐 들이쉬고 내쉰다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선정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일시적으로 탐지치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음 챙김, 사티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의 일종의 이제 윗바사나적인 거죠. 마음의 그런 어떤 무상이랄까 또는 어떤 탐욕의 소멸 또는 놓아버림 이런 측면을 관찰하면서 내 마음 속에서 탐진치를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일종의 이제 이게 윗바사나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인 윗바사나죠. 이게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호흡 명상의 과정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는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마음속에 장애를 없애고 반절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지혜의 측면이 윗바사나의 측면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13단계에서 16단계는 이거는 독과를 이루는 사실 이제 그 윗바사나로 굉장히 좀 차원이 높은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 16단계의 어떤 호흡 명상의 과정은 사실 이 하나라도 완결이 되는 수행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또 개정애가 다 들어가 있고 사실은 사마타 윗바사나의 요소가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제 그 호흡 명상, 불교 호흡 명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호흡 명상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알아놓고 이제 뒤에는 내가 경험을 해보면 되는 것이고 너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명상의 과정은 이게 이런 얘기 들으면 빨리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이게 뭔가 이제 이래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야지 뭔가 동기부여되고 명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은 명상이라는 게 그런 욕심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다 그걸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알고서는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명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나서 명상할 땐 그걸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진 이대로 만족하고 또는 그냥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명상에 흥미진진하게 흥미를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명상에 대해서 좀 스스로나 또는 명상 주제에 대해서 자의심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의심이란 우리 자의 명상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우리 호흡 명상에 대한 자의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자의심이라는 게 뭔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들을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자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적용을 되느냐? 호흡 명상이잖아요. 호흡 명상하면은 호흡 명상에 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죠, 그죠? 호흡이 들 때는 내 마음이 안 들 때가 더 많죠. 마음에 들죠. 잘 돼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잡념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마음에 불만이 확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의심을 개발한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은 자의심은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고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내 마음에 들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에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는 거죠. 이대로 충분하다. 이대로 만족하고 그래도 아무리 호흡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 자기 자신이 나 왜 이래 능력이 부족할까? 나 왜 이래 근기가 낮을까? 왜 이래 게으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런 마음이 자애심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자애심이 좋은 게 뭐냐면 마음속의 장애를 다 없앱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은 이제 명상을 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거거든요. 뭐 간단합니다. 욕심, 원하는 것, 불만족, 싫어하는 마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에 대해서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얘기하자면은 호흡이 좀 이거 말고 내 딴 거 좀 좋은 거 아름다운 호흡이라 이 정도만 그 선정까지는 아니라도 아름다운 호흡 이 정도만 아니면 이제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는 이 정도만 돼야지 하면서 욕심을 가진다면 그게 명상의 장애죠. 내 마음이 안 되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불만족이 생기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호흡을 있는 그대로 용납을 못 하는 거죠. 이게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게 호흡에 대한 자애심이 부족한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왜 잡념이 일어나고 누구는 뭐 명상 하는데 몰입해서 잘한다는데 난 잡념이 일어나고 새벽 4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일어나면은 7시고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스스로 자책하고 이런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근데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7시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다. 부처님이 자애심을 개발하라고 하셨는데 그래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7시에 일어나서 10분이라도 명상하면 됐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자애심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바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탐심, 진심이 없는 거죠, 이게.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없는 거죠. 명상의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명상의 호흡 명상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장애를 없애면 됩니다, 장애. 나중에 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은 이 장애를 없애면 명상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의지로 가지고는 잘해야지 이래 잘 되는 게 아니라 장애가 없게 명상을 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자주 개발하면 명상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계속 하면 잘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눈앞에 바로 성과 나타나지 않더라도 분명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도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명상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명상을 잘 하는 방법이고 명상의 왕도인 거죠. 불교 명상의 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스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잘 되더라 그런 게 왕도가 아닙니다. 그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하고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명상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인과법으로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명상을 하실 때, 호흡 명상 하실 때,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말씀드린 거 있죠. 만족하는 겁니다, 만족. 뭐든지 만족하는 거. 한 호흡만 해도 만족하는 거. 그리고 이제 명상하는데 흥미를 가지는 것. 흥미를 가지고, 이게 무엇일까? 참 이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흥미를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애심을 가지는 겁니다. 명상에 대해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이런 호흡 명상을 하시면은 명상을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명상의 왕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한번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 호흡 명상을 배웠으니까 하루에 30분은 꼭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지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